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독서 천재 5-1단원 모든 학문이 소통하는 서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에 접어들었는데 5단원은 이번 독서의 마지막 단원이죠. 독서의 태도에 관해서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일단 1단원에서는 자발적 독서의 계획과 실천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다음 영상에서는 독서 활동에 참여하기, 그 중에 독서 모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실 거예요. 일단 이 단원에서는 자발적 독서에 관해서 먼저 배우게 될 텐데, 모든 학문이 소통하는 서재라는 수필을 통해서 자발적 독서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단원에서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점검합시다. 일단 첫 번째로 책과 서재에 대한 최재천의 태도와 관련된 내용 확인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모든 학문이 소통하는 서재, 이 수필은 이 수필을 쓴 필자가 아니라 최재천이라는 생물학자이자 독서가에 관해서 쓴 수필이죠. 그래서 이 최재천이 책을 어떻게 대하는지, 서재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독서 태도가 어떠한지 이런 것을 묻는 내용 확인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 그리고 학습 활동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최재천의 생각이 독서 문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됐습니다. 학습활동 1-4번에 제시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은 우리 자발적 독서에 대한 이론을 생각 열기에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앞부분에 자발적 독서를 위한 독서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뒤에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발적 독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평생 독서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개념을 확실히 파악하셔야겠어요. 일단 자발적 독서가 무엇이냐? 스스로 독서 계획을 세우고요. 그 계획을 실천하고 자신의 독서 활동을 평가하는 이런 활동을 자발적 독서라고 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배울 제재읽기와 연관지어서 최재천이라는 학자가 어떻게 자발적 독서를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독서 계획은 기간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장기적 독서에는 연간 독서, 삶의 주기별 독서, 그리고 평생 독서가 있습니다. 평생 독서는 말 그대로 인생의 전체에 걸쳐서 평생 동안 책을 읽는 활동을 뜻하는데, 역시나 뒤에 배울 글과 관련해서 최재천이라는 학자가 평생 독서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한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서 이론에 관한 문제는 여기 보이시는 이 글상자와 관련된 문제, 즉 독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활동과 거리가 먼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됐어요. 여기 독서 계획의 수립과 실천에 관련된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들을 1, 2, 3, 4, 5번 선지에 제시했을 때, 그리고 여기 중에 일부를 약간 바꿨을 때 그것이 틀렸다는 걸 집어낼 수 있으셔야 합니다. 독서 활동 계획서 작성하기, 흥미, 관심사, 학업, 직무, 여가 등의 목적을 고려해서 읽고 싶은 책 찾기, 독서의 분야를 고려해서 읽고 싶은 책 찾기, 여기 목적, 분야에 따라서 읽고 싶은 책을 나누는 활동이 있죠. 구하고 싶은 책의 목록 정하기, 읽고 싶은 책이 있는 장소를 파악하기, 장소를 파악해야 실제적인 독서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자기 일과를 고려해서 독서 활동에 적합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기, 선택한 책을 끝까지 읽기, 그리고 독서 활동을 독서 기록장이나 자료철에 정리하기, 그리고 자기의 독서 활동을 평가하기. 자, 이것을 읽었는데 이걸 읽으면서 독서 계획의 수립과 실천에 이게 관련돼 있었네? 하고 의문이 생기는 게 있으면 이렇게 별표를 쳐놓으시고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독서 이론에 관해서는 지문 없이 문제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막상 선지로 나와 있으면 헷갈리니까 꼼꼼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서 문화의 형성 나와요. 자, 평생 독서가 필요한 시대의 특성, 평생 독서의 효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따로 문제가 제시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날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또 여러 방면에서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평생 공부하는 평생 독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무슨 점이 좋으냐?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고요.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도 있고, 독서 문화를 향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서 문화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4개죠. 하나 다른 거 끼워 넣고 평생 독서의 효과, 평생 독서의 의의가 아닌 것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평생 독서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억하고 실천해라 라고 나오죠.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지해야 하고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자발적인 독서 태도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자기 독서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독서 이력을 관리하는 독서 기록장을 쓰는 활동이 더 읽어보기에 나오거든요. 이건 독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과정 중에 독서 이력을 작성하는 활동인데 기본적인 내용 파악만 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모든 학문이 소통하는 서재라는 수필을 공부해 봅시다. 제목, 모든 학문이 소통하는 서재. 이 글은 최재천이라는 학자의 서재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요. 이 최재천은 모든 학문이 소통하기를 바라는 학자입니다. 이 학자는 생물학자인데 생물학뿐만이 아니라 생물학 이외의 분야에도 관심이 아주 많고 서로 학문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책, 이 사람의 서재, 이 사람의 독서 태도가 어떤지 공부해 봅시다. 자, 여기서 확실히 정해놓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글은 수필이니까 나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 나는 바로 글쓴이 자신인데 나가 최재천이라는 학자를 관찰하고 인터뷰하고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의 중심 인물은 나가 아니라 최재천이고요. 나의 글쓰기 인식, 나의 책에 대한 태도, 나가 서재를 어떻게 보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최재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글이라는 것, 이것을 바탕에 확실히 깔고 가셔야 합니다. 생물학자 최재천은 자신의 서재를 통섭원이라고 부릅니다. 통섭이라는 말을 확실히 아셔야겠죠. 통섭이란 말은 사물에 널리 통한다, 서로 사귀어 오간다 라는 의미고요. 이것이 바로 최재천이라는 학자가 바라는 모습이에요. 그곳은 그가 세상과 제자들과 소통하는 장이자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벽을 깨고 통섭되기를 바라는 공간이고요. 또 학자들과 진리를 탐하고 서로의 학문에 빠져들기를 바라는 소망의 공간입니다. 소통, 통섭, 서로의 학문에 빠져들기, 교류, 공유 이런 것들이 통섭원의 핵심이에요.
이건 글의 끝부분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살펴봅시다. 최재천은 책을 통해서 다른 학문과 소통하는 것을 시도합니다. 소통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리고 끊임없이 탐구한다. 그는 과학, 인문, 예술이 서로의 분야를 넘나들며 다른 분야의 학문과 얽히고 설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책. 그래서 서로 강한 상승 효과를 내는 책을 좋아한다. 아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다른 학문과 소통, 다른 분야의 학문과 얽히고 설키기. 그러니까 한 분야의 학문에만 국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여러 분야가 얽히면 강한 상승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해요. 한 분야가 작용할 때보다 여러 분야가 작용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는 것. 그것이 상승 효과입니다. 자, 인터뷰 내용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최재천의 말이죠. 저는 걸쳐 있는 책이 좋아요.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책에 호감이 갑니다. 과학과 문명의 관계에 썼다면 어떻게 섞였을까? 어떻게 엮여서 의미를 찾았을까? 하고 너무 궁금해지죠. 그런 책들이 제 서재에 굉장히 많아요. 다른 학문과의 소통을 원하는 최재천의 태도가 드러나죠. 걸쳐 있는 책, 서로 다른 분야의 내용이 섞인 책을 좋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으로 빼곡한 그의 서재는 과학자의 서재라고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인문학 책과 예술 책들로 가득하다. 생물학자, 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문학 책이나 예술 책들도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김병종의 화첩기행, 예술 분야의 책이죠. 이걸 비롯해서 인문서적, 사상, 철학서적 이렇게 여러 분야의 책들이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최재천은 아마도 꽤 오랫동안 문학도로서의 열병을 알았을 법한 흔적들이다.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재천이 문학 작가를 꿈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재천의 서재에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가득하죠. 이 뒷부분에는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특기할 만한 몇 가지 책을 예로 들어서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들 중에 일단 자크 모노의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최재천이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인데 영문책 읽기에 한창 빠져 있을 즈음 이 책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쓴 자크 모노 상당히 특이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저자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에 감탄한 거죠. 읽으면 읽을수록 자크 모노의 책에 열광했다. 그리고 이 책을 혼자 읽은 것이 아니에요. 원서라서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빌려주었더니 책이 돌면서 자꾸 낡아지더라고요. 호응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봤더니 교수님까지 합쳐서 80명이나 되었답니다. 이 책을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읽은 이런 경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독서 태도는 홀로 하는 독서가 아니라 타인과 교류하는 독서로 볼 수 있죠. 그런 내용이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타인과 교류하는 독서 태도다 라는 정도에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책은 그의 청춘과 함께 3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을 함께 보내온 동반자이다. 자, 이 부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평생 독서를 실천하는 최재천의 모습이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평생 독서, 3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독서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평생 독서를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그래서 그의 서재에 있는 책 한 권 한 권에는 이야기가 있고 추억이 묻어 있다. 아주 오랫동안 독서를 해왔으니까요. 창가 옆에 놓인 탁자 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책과 게리 라슨의 The Complete Farside라는 두꺼운 책이 놓여 있습니다. 자, 특기할 만한 책 두 번째, The Complete Farside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최재천에게 많은 영감을 준 책입니다. 이 책은 만화책 같기는 한데 그 안에는 진화의 핵심을 찌르는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책의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눈만 돌리면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즉 가까운 곳에 이 책을 두고 있는데 이 책을 아이디어 열쇠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 열쇠는 이 더 컴플리트 파사이드를 비유한 말인데 그만큼 이 책이 최재천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는 걸 드러내죠. 그 다음에는 그의 서재에 책이 어떻게 진열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해서도 꽤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물론 여기 지문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개략적인 흐름은 알고 계셔야죠. 그의 서재에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을 파악해 봅시다. 서재에 책이 마구잡이로 꽂힌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주제별로 묶여 있거든요. 일단 일반적인 진화론 책, 글쓴이가 생물학자죠. 자기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책이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의 진화, 사회성의 진화, 도덕성의 진화, 이것과 같은 진화의 각 론에 관련된 책,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장류 사회성 동물들의 진화, 뇌의 진화, 인지과학, 종교와 사상에 관한 책, 그 다음에는 과학 전반에 걸친 책, 그리고 과학과 연결할 수 있는 문화나 사회학 책, 그리고 글쓴이의 전공과는 가장 거리가 먼 인문학, 예술 관련 책, 이런 순으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도 나름의 규칙이 있거든요. 규칙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책과 책 사이에 빈 틈을 허용하지 않아요. 즉, 책을 비스듬히 꽂지 않습니다. 그는 책이 비뚤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요. 똑바로 세워 꽂아야 직성이 풀린다. 그래서 모든 책들이 꼿꼿이 서 있습니다. 규칙 첫 번째죠. 그리고 규칙 두 번째는 책을 접거나 구기지 않습니다. 책을 대하는 규칙입니다. 책에 줄을 긋고 여기저기 쓰는 것도 싫어해요. 상당히 깨끗하게 책을 보는 걸 알 수 있죠. 쓸 것이 있으면 책에다 쓰는 것이 아니라 쪽지에 써서 살짝 끼워 놓는 정도. 굉장히 책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도 아셔야 해요. 일단 책이 귀했던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고요. 이렇게 책이 깨끗해요.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책들은 혼자 보는 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본인의 서재인데 다른 사람과 함께 보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학생들 그리고 자기 주변의 많은 사람 같이 보는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은 자기와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책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모두 내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어느 도서관도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 관해 이만큼의 책을 갖고 있는 곳은 없을 것이다. 생물학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책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최재천은 후학들에게 내 서재가 도서관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깨끗하게 보는 것이죠. 책을 접거나 구기지 않는 이유, 혼자 보는 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기의 서재가 언젠가 자기와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 유형을 하나 설명드릴 거예요. 이것도 학습활동과 관계되는 문제인데 여러분 학습활동 1-4번에 보면 이런 최재천의 생각이 독서, 문화 형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있거든요. 역시 시험 문제에도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방금 읽은 최재천의 이 말들 있지요? 이 말들, 즉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누려는 이런 태도가 독서, 문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첫째, 책을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읽고 소통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최재천의 이런 생각은 책을 읽고 토의, 토론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고요. 또 독서를 통해서 친교와 지적 탐구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독서 문화를 형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동의 지식이나 태도가 형성되는 독서 문화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려는 최재천의 생각이 독서 문화 형성에 끼치는 영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서재는 그만의 공간이 아니다. 내 것 이런 게 아니라고 했죠. 모두가 공유하는 서재, 모두가 함께 나누고 세상을 탐구할 수 있는 창조의 공간이자 사유의 숲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재천의 서재를 사유의 숲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학문이 소통하는 서재 읽어봤고요.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1번,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윗글의 내용 전체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보시거나 교과서를 펼쳐놓고 풀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1번 풀어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서재에는 일정한 흐름을 기준으로 책이 꽂혀 있다. 우리 순서 같이 보면서 공부했었죠. 여기 제시되어 있죠. 주제별로 묶여서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책이 진열되어 있다. 같이 봤고요. 2번, 서재 주인은 서로 다른 분야의 내용이 섞인 책을 좋아한다. 이것은 글의 첫 부분에서 제시가 되었죠. 다른 학문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고 걸쳐 있는 책이 좋아요. 여기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선지. 3번, 서재 주인은 이야기가 있고 추억이 묻어나는 책을 좋아한다. 이야기가 있고 추억이 묻어난다 라는 내용이 글에 있었어요. 여기 책은 그의 청춘과 함께 30년이 넘게 했기 때문에 그의 서재에는 책 한 권 한 권마다 이야기가 있고 추억이 묻어 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서재의 주인, 즉 최재천이 이야기가 있고 추억이 묻어 있는 책을 좋아한다 라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죠. 그가 워낙 오랫동안 독서를 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이야기가 있고 추억이 있다는 것이지 이런 책을 최재천이 좋아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4번, 책에 대한 서재 주인의 규칙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관련이 있다. 책에 대한 최재천의 규칙은 책을 깨끗하게 다룬다는 거죠. 이유가 뭐였죠? 바로 그 책은 자기 혼자 보는 책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이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5번, 통서번이라는 서재 이름을 통해 사람 간, 학문 간 소통을 바라는 서재 주인의 바람이 드러난다.
통서번이라는 것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한다는 의미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런 서재의 이름 하나를 통해서도 이런 최제천의 바람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른 문제 풀어봅시다.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 9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9번 답 찾아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1번 필자의 독서 습관과 책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독서 습관 나와 있고요. 책을 대하는 태도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독서 습관과 책을 대하는 태도랬죠? 필자가 아니라 필자가 관찰하고 있는 최제천의 독서 습관과 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이거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필자는 최제천을 관찰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고 있을 뿐 이 사람의 독서 습관, 이 사람이 책을 대하는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2번 특기할 만한 책을 예로 들고 관련 일화를 설명하고 있다. 우연과 필연과 같은 책, 그리고 더 컴플리트 파사이드와 같은 책을 예로 들고 있고 그리고 관련된 일화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 대상 인물을 인터뷰하고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쓴 글이다. 방금 설명드렸죠. 대상 인물인 최제천을 인터뷰하고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쓴 수필입니다. 4번 평생 독서가로서 자발적으로 독서를 실천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30년 넘게 독서를 하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독서하는 모습 드러나 있습니다. 5번 서재와 책을 중심으로 대상인물의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있다. 역시 서재와 책을 중심으로 최제천의 가치관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 맞죠? 9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필자와 최제천은 구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14번 풀어보겠습니다. 독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모든 학문이 소통하는 서재, 이 글이 아니라 이 앞에 배웠던 독서 이론에서 우리 공부했던 거죠. 이렇게 지문 없이 제시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따로 지문을 보지 말고 한번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십시오. 정지 버튼 누르고 답 골라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선택한 책을 끝까지 읽기. 이런 활동, 독서 계획 수립 실천 관련된 활동이었고요. 자신의 독서 활동 평가하기. 이거 맨 마지막에 있었던 올바른 활동이었어요. 3번 읽고 싶은 책이 있는 곳을 파악하기. 읽고 싶은 책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해야 실제적인 독서가 가능하댔죠. 4번 독서 활동을 독서 기록장이나 포트폴리오, 독서 자료철이라고도 나오죠. 거기에 정리하기. 이 활동도 있었어요. 그럼 14번에 5번이 틀렸다는 건데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글의 성격에 맞추어 독서 활동에 적합한 시간과 공간 확보하기. 자, 이 선지의 어느 부분이 틀렸습니까? 독서 활동에 적합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은 있었는데 글의 성격에 맞추어가 아니라 자신의 일과를 고려하여 였어요. 이 부분이 틀렸죠. 독서라는 것은 자기의 스케줄을 바꾸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글의 성격보다는 자기의 일과를 고려해서 자기 독서 활동에 적합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약간 비틀어서 내기도 해요. 여기 이 부분에 관련된 문제예요.
우리 여기서 공부했었죠? 이런 내용이 지문 없이 출제되면 상당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5-1단원 모든 학문이 소통하는 서재 공부해봤습니다. 이번 단원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독서 천재 5-2단원 도란도란 책 모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과목 마지막 단원이네요. 독서 활동에 참여하기가 초점이 되는 단원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도란도란 책 모임이라는 수필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독서 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이 제재에서는 그 중에 독서 모임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 단원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지 점검할게요. 첫 번째로 도란도란 책 모임, 이 수필의 내용 이해에 초점을 둔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책 모임의 특징, 책 모임의 결과, 그리고 이 책 모임의 의미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독서에 관해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거든요. 이 사회적인 독서는 여기 생각 열기에서 다뤄볼 텐데, 한마디로 타인과 교류하는 독서가 사회적 독서거든요. 개인적인 독서와는 비교되죠. 이 사회적인 독서의 장점, 효용성, 가치, 의의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됐고요. 그리고 독서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에 관해 묻는 문제도 출제됐습니다. 이렇게 독서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사회적 독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우리 생각 열기에서 독서 활동에 참여하기 이것에 관해서 독서 이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출제 유형 점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문 없이도 사회적 독서의 특징, 가치, 의의 등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생각 열기에 제시된 이 이론들을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1번 타인과 교류하는 독서. 여기서는 타인과 교류하는 독서, 즉 사회적 독서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셔야 돼요. 방금 얘기했죠? 타인과 교류하는 독서가 곧 사회적 독서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가지 않고 여러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죠. 이렇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인 소속감을 갈구하는 존재예요. 이런 인간의 본능이 독서와 결부가 되면 독서도 타인과 교류하면서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독자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독서 활동에 참여하는 독서, 이것을 사회적 독서라고 합니다. 타인과 교류하는 독서, 사회적 독서입니다. 그리고 문제에는 2번에 제시된 이런 중요성, 효과, 의의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타인과 교류하는 독서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중요성이죠. 한번 살펴봅시다. 타인과 교류한다라는 걸 항상 바탕에 깔고 보셔야 돼요. 다른 독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자 읽는 것보다는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독자들에게 긍정적인 자극과 영향을 받아서 개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 교류를 한다고 해서 개인적인 성장이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독자들과 지적, 사회적으로 교류하기 때문에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아무래도 타인과 교류하다 보면 이런 유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집단으로 만나고 교류를 하다 보면 독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독서 문화를 발전시킬 수도 있겠죠. 이렇게 타인과 교류하는 독서 활동, 사회적 독서 활동의 중요성과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서 활동의 중요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틀린 선지에는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독서의 효과가 제시될 수 있겠죠. 그리고 3번에는 독서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다양한 독서 활동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독서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하는 문제도 출제됐어요. 교내 독서 동아리, 지역사회의 독서 프로그램, 명사들의 독서 강연,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독서 토론회, 그 외에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하는 독서 토론, 공공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주최하는 행사, 이런 것들이 다양한 독서 활동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이 독서 활동은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타인과 교류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독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독서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독서 활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라는 거죠. 이렇게 독서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 3가지, 그리고 다양한 독서 활동의 종류 염두에 두셔야겠죠?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제재 읽어볼게요. 제목은 도란도란 책 모임이에요. 도란도란 책 모임 이 자체가 모임의 이름이죠. 이 글은 가정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나의 아이들의 성장을 도모한 그런 체험을 담은 수필입니다. 이 수필은 소제목이 각각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소제목의 빈칸을 뚫어놓고 소제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도 출제됐으니까 내용에 따라서 어떤 소제목이 들어가야 하는지도 알아두셔야겠어요. 이 글의 글쓴이는 큰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죠. 우리 큰아이는 학교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또래 아이들과 달리 체육 활동을 좋아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큰아이가 중학생이 됐는데 이 중학교 1학년 때 큰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거의 모든 수업을 지겨워했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힘들어한 거죠. 초등학생이었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인 나가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고요. 엄마인 나는 아이들에게 이걸 바랐어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바랐고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배워나가는 사람이기를 바랐어요.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내면이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큰아이가 위와 같은 이런 슬럼프를 사춘기를 겪고 있고 그래서 고민에 빠지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도란도란 책 모임입니다. 자, 무엇을 하기를 바랐다고요?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바랐고요. 배움의 기쁨을 알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가정 책 모임인 도란도란 책 모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도란도란 책 모임의 명칭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도란도란 책 모임은 말 그대로 친구와 함께 책을 읽으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모임이라는 뜻이다. 도란도란이라는 의성어 자체가 그렇죠. 자, 이 책 모임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걸 설명할 거예요. 책을 정하여 읽은 뒤
책 속 인물이나 책의 내용을 실마리로 삼아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하고 삶과 존재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답하며 함께 배워가는 책 모임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책 속 인물, 책의 내용, 이것은 실마리가 될 뿐이고 진짜 초점을 두는 것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삶과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책 내용, 책 속 인물은 그냥 지나가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모임은 방금 읽은 것처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지향하는 책 모임이에요. 우리 아이는 그런 책 모임이라면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큰아이가 흥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함께할 친구들을 정하게 되죠. 큰아이의 친구 둘을 바로 데리고 왔고요. 초등학교 4학년인 작은 아이도 같이 참여하게 됐고 이웃에 살던 큰아이 또래의 여자아이 둘, 이렇게 총 6명이서 첫 출발을 했어요. 큰아이가 중1일 때 중1 말쯤에 제1기 가정 독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모임원들을 구성하는 방식의 특성 하나만 점검하고 갈게요. 모임의 특성상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낯설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것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는 사람이 모여야 원활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 점검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모임이 이루어졌는지 설명할 거예요.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을 마치던 2003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거의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얘기를 나누며 배움과 나눔과 만남의 길을 걸었다. 그러니까 약 4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이런 모임을 가졌다는 거죠. 꽤 긴 시간 동안 꾸준하게 모임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제1기 가정 모임이 끝났고요. 제2기 가정 모임 바로 이어서 했죠. 2007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그 모임원은 작은아이 그리고 작은아이의 친구 넷 이렇게 두 번째 책 모임 활동을 하게 됐어요. 이것도 거의 4년 동안이고요. 시기는 비슷하겠죠.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이렇게 제1기 4년, 제2기 4년 이렇게 장장 8년간의 대장정을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기와 2기에 공통으로 참여한 사람은 작은 아이고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독서 모임을 꾸준히 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서는 내용 확인 문제에 출제됐을 때 틀린 부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도란도란 책 모임이 가져온 변화. 4년 동안 활동을 했었죠. 아이들은 활동한 지 2, 3년 만에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아주 크게 성장했어요. 중1 때 시작했으니까 정말 사춘기의 한복판이겠죠. 사춘기의 한복판에서 휘청대던 아이들이 책 모임을 하면서 내면이 단단해졌어요. 정서적으로 성장한 거죠. 공부를 싫어하던 아이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됐고 특히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된 큰 아이는 몰라보게 밝아졌고 학교 공부가 재미없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운다는 게 재미있는 일이었군요. 작가의 길을 걸으면서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변화합니다. 이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글쓴이가 바랐던 게 있었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것,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임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했으니까요. 다음은 책 모임에 참여한 아이들이 쓴 활동 후기이다.
이 글이 지문에 제시될 수도 있겠지만 이 글을 따로 보기에 제시를 하고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책 모임의 효과, 이런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후기 첫 번째. 자, 이건 큰아이의 후기거든요. 첫 번째 가정 독서 모임을 시작할 때 나는 게을렀고 무지했고 삶의 인연을 몰랐다. 그러나 점차 책 읽기, 공부의 즐거움, 만남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이걸 알게 되면서 독서는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는 책 읽기, 공부의 즐거움, 만남의 소중함을 통해서 독서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아이 볼까요? 중학교 1학년 때 나는 미래가 두려웠다. 두려움에 갇힐 때면 나라는 존재가 너무 작아져서 형체도 없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독서 모임을 하면서 나의 내면의 공간이 맥박처럼 두근대며 존재를 드러냈다. 내면이 성장했다는 거죠. 언젠가 넘기 어려운 벽에 부딪힌다면 그 벽을 넘어서는 힘은 내 안의 그 공간, 내면에서 나올 것 같다. 미래가 두려웠다고 했는데 이제 어떤 두려운 일이 닥쳐도 내면의 힘을 키웠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었단 거죠. 내적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건 작은 아이의 후기거든요. 제1기에서 내게 감정의 성숙이 있었다면 제2기에서는 이성의 성숙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과 문제점 등을 책으로 접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독서 모임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 모임에서 나는 인연을 얻었다.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친구, 생각지도 못한 사물의 다른 면을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이런 인연의 소중함,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있던 나는 이곳에서 다차원의 논리를 만나고 느꼈다. 이것은 나 아닌 다른 모두먼의,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들음으로써 가능한 결과죠. 친구를 통해서 세계를 입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 유형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제시하고 이런 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독서 모임의 유용성 출제되었고 올해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하는 독서는 나눔과 만남의 기쁨을 누리기 쉽지 않다. 나눔, 만남. 그리고 독단에 빠질 위험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하는 독서에서는 사고가 활짝 열리고 나눔, 만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고요. 관계와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독서의 장점 4가지가 제시되었죠. 한 가지 틀린 선지 집어넣고 문제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란도란 책 모임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을 우선 제시한 것은 큰아이의 어머니, 이 글의 글쓴이였지만 모임의 방법, 계획 이런 것들은 모두 아이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모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 자발성이 중요하다는 걸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얼마의 주기로 모임을 할지, 장소는 어디로 할지, 어떤 활동을 할지, 규칙은 어떻게 할지 전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책 모임은 우리 집에서 일요일 저녁에 모이게 되었고요.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활동을 했다라고 예시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 모임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일이 책을 고르는 일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서를 선정할 때 재미도 있어야 하고 알맹이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공통의 취향에도 부합해야 하는데 그런 책을 고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토론거리가 풍성한 그림책, 만화책, 동화책, 즉 아이들이 재미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비교적 쉬운 책으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감과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후부터는 주제를 잡아서 독서 활동을 했다고 해요. 이런 주제도 아이들이 직접 정했겠죠? 그리고 책을 선정하는 방식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제에 관한 도서를 몇 권씩 가져와서 책상에 풀어놓고 함께 검토했어요. 한 명이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죠. 그리고 도서 한 권을 정해서 읽기도 하고 또 서로 취향이 다를 경우에는 다른 책을 읽고 토론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모임을 꾸려온 거죠. 마지막은 애벌레인 우리를 나비로 날게 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애벌레, 지적 정서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학생들을 나비, 성장한 우리로 만들어준 독서 모임. 자, 한번 볼게요. 여러 선진국은 이미 획일적인 교육 방식에서 탈피하고 있어요. 그곳의 학생들은 스스로 도서관의 책과 정보를 탐구하고요. 발표와 토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진국의 교육 방식은 우리 집에서 했던 책 모임 활동과 유사하죠. 어떤 점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했다는 점에서. 능동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을 택했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인물은 시키는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줄 아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되는데 독서 토론 활동은 아주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인성을 위해서도 물론이고 장차 닥칠 직업 문제를 위해서 이런 책 모임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 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인성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진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책 모임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책 모임을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독서 능력, 자신만의 개성과 아이디어, 그러니까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책 모임이 유용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동화책 하나를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동화책의 제목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책이거든요. 이 꽃들에게 희망을에는 노랑 애벌레가 등장하는데 이 글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호랑 애벌레가 한 마리 등장하거든요. 이 호랑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들과 무한 경쟁하고 있어요. 다른 애벌레를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런 힘겨운 상황 속에 처하고 있는데 이런 호랑 애벌레에게 노랑 애벌레가 조언을 해줍니다. 경쟁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나비가 되는 데 집중하렴. 그래서 이 호랑 애벌레는 경쟁을 버리고 스스로 성장하는 데 집중하게 되고 나중에 나비가 돼서 날아가요. 자, 여기에 다시 글로 돌아올게요. 꽃들에게 희망을에 나오는 노랑 애벌레처럼 우리를 나비로 날아오를 수 있게 해준다. 이 조언을 건넸던 노랑 애벌레는 바로 독서 모임을 상징하겠죠. 그럼 이 나비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독서 모임을 통해 성장한 아이들을 비유하는 말이겠죠. 노랑애벌레가 호랑애벌레를 나비로 만들어 줬듯이 독서 모임이 성장하지 못했던 아이들을 지적 정서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나비들이, 즉 성장한 아이들이 세상을 아름다운 향기로 물들일 것이다.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글쓴이는 모든 아이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이로운 체험, 즉 독서 모임을 통해 자기가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느낌,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두 함께 나비로 날아오를 수 있기를 꿈꾼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봅시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 2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도란도란 책 모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큰아이의 방황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큰아이가 학업에 흥미를 잃고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다. 자존감이 아주 많이 떨어졌었죠. 그런 방황을 계기로 시작된 거 적절하죠. 2번,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 정도 이루어졌다.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 2시간 정도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거든요. 3번, 책을 읽고 토론하며 책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다. 3번이 틀렸죠. 자, 이 모임의 핵심이 뭔지 글을 통해서 한 번만 더 점검합시다. 자, 책을 정하여 읽어요. 그리고 책 속 인물이나 책의 내용을 실마리로 삼아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하고요. 삶과 존재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하면서 배워가는 책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은 실마리, 징검다리가 될 뿐 그것이 초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3번이 틀렸고요. 4번, 제1기 모임과 2기 모임의 구성원은 같지 않다. 1기 모임은 큰아이와 또래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제2기 모임은 작은아이와 그 또래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구성원은 같지 않습니다. 5번, 모임 방법, 계획, 구체적 실천 방안은 아이들끼리 협의하여 정했다. 이런 자발성이 중요하다고도 우리 배웠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무엇이 중심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5번. 도란도란 책 모임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1번. 큰아이가 자존감을 되찾게 되었다. 마지막에 큰아이의 말을 직접 인용해서 설명하기도 했죠.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배운다는 게 재미있는 일이었군요. 작가의 길을 걸으면서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도 모를 정도로 자존감이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장래 희망도 갖고 있고 평생 배우고 싶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아이가 다 자존감을 되찾게 성장했다. 적절하겠죠? 2번, 모임원들이 지적, 정서적으로 성장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여기 아이들은 활동한 지 2, 3년 만에 정서적으로나 지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래서 적절하고요. 3번, 책 모임을 시작하며 모임 전 글쓴이가 기대했던 목적을 달성했다. 이것은 글의 첫 부분에 나와 있죠. 여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바랐고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배워나가는 사람이기를 바랐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도 제시되어 있지만 밑에도 있거든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 두 개가 같은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이런 것들이 성공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번, 공부를 싫어하던 모임원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도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공부를 싫어하던 아이들이 묻고 이야기하고 탐구하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꼈다. 그러면 답이 5번이라는 건데
뭐가 틀렸는지 봅시다. 모임원들이 책 모임을 확대시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다. 책 모임을 확대시킨다거나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다라는 건 찾을 수가 없죠. 특히 확대시켰다는 부분은 글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5번입니다. 다른 문제 풀어볼게요. 11번 풀어볼 거거든요. 출제 유형 베스트 봤을 때 지문 없이 사회적 독서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고 우리 살펴봤죠. 그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회적 독서, 타인과 교류하는 독서였어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풀어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1번, 인간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 활동이다. 독서 토론, 그리고 독서 동아리 활동,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독서 토론, 공공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주최하는 행사, 이런 것들이 모두 사회적 독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 활동이 맞죠. 2번,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자의 의지가 중요한 독서 활동이다. 사회적 독서는 타인과 교류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자발성이 있어야 그 모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거든요. 3번, 활동의 처음부터 끝까지 독서 참여자와 함께하는 독서 활동이다. 자, 사회적 독서가 타인과 교류하는 활동이기는 하지만 책을 통해서 타인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읽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책을 읽는 과정은 아무래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서 참여자와 함께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필수적인 독서 활동이다. 사회적 독서 자체가 타인과 교류하는 독서니까 당연히 이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5번,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소속감을 갈구하는 존재라는 것과 관련된 독서 활동이다. 사회적인 소속감을 갈구한다. 다른 사람과 교류하길 원한다. 그것이 독서와 결부되었을 때 사회적 독서가 일어나는 것이죠. 11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더 읽어보기에 독서 모임을 지금 운영하고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면담자가 질문을 하고 면담 대상자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내용 파악은 기본이고 각각 면담자가 질문하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 드러난 것이 아닌 것은 독서 모임 소개, 독서 모임을 시작한 계기, 이런 형식으로 출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읽어보기에 이 내용도 꼼꼼하게 파악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독서 과목 마지막 단원 도란도란 책 모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